안녕하세요. 추상대 수학 3주차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3주차 때는요, 군과 유사하게 부분환, 아이디얼, 그리고 상환에 대한 개념을 살펴봅니다. 그중 1차 시에서는 부분환과 아이디얼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요. 먼저 환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환이란 덧셈과 곱셈 연산이 있고, 덧셈에 대해서는 가환군,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있고,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있는 환이었었죠. 이런 환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왔었고요. 두 번째는 단원집합이요. 정확히 말하면 단원군이겠죠. 이 단원군을 찾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소위 말해서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는 정역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단원집합이 가장 클 때가 어떨 때 조건을 주는데 그걸 바로 체라고 했었죠. 체가 되는 조건에서의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부분환의 그리고 아이디얼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부분환과 아이디어의 예를 이해를 해보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환의 정의를 서술을 해보면요. 부분환은 부분군과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부분환은 이 S는 집합으로서는 환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두 번째, 이 S가 R의 덧셈 연산에 대해서는 군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덧셈에 관련해 가지고는 부분군이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S가 곱셈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환 R의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하고 덧셈과 연관지어서 분배법칙이 있었는데 그건 모두 다는 내적 성질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조건만 있으면 소위 말해서 S를 그 자체로서 하나의 환으로 볼 수 있겠죠. 이랬을 때 S를 R의 소위 말해서 부분환, 영어로는 서브링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논의에서 계속해서 나올 거지만 부분환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좀 더 편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환 R의 부분집합인데 공집합은 아니에요. 공집합이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닌 것이 부분환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의 S 안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꺼내서 뺄셈, 정확히 말하면 뺄셈이 아니라 A 더하기 B의 덧셈에 대한 요건을 더하는 거죠. 그게 S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곱셈에 대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면 앞의 조건이 의미하는 것이 덧셈에 대한 부분군이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앞으로 S는 R의 부분환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수환이 있고요. 덧셈하고 곱셈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거에 n 배수들의 집합이죠. nz는요. m들인데 such that n의 배수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마이너스 2n, n, 마이너스 n, 0, n, 2n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부분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두 개의 원소를 꺼내면 모두 다 뭐죠? n의 배수죠. 그러면 뺄셈을 해도 뭐의 배수겠어요? n의 배수겠죠. 곱셈을 해도 n의 배수겠죠. 따라서 이 n의 배수의 부분 집합은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수환인데요. 어디에서 봐요? 유리수 안에서 보면 여전히 부분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수 두 개를 꺼내 가지고 뭐죠? 뺄셈을 해도 뭐예요? 정수죠. 곱셈을 해도 정수죠. 따라서 유리수 안에서 부분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항식함인데 앞에 3을 붙여 놓은 거는요. 개수들이 전부 뭐예요? 3의 배수인 거예요. 이거는 정수들의 다항식환에서 뭐가 된다? 부분한이에요. 왜냐하면 다항식 두 개를 끄집어내는데 조심해야 될 게 개수들이 다 뭐다? 3의 배수라는 거죠. 그러면 각 개수들끼리 뺄셈을 해도 뭐가 돼요? 3의 배수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다항식을 곱했어요. 코시곱으로 곱했어요. 그러면 모든 개수들이 3의 배수니까 동시에 얘도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경우는 다 공집합이 아니죠. 다음으로는요. 다항식환입니다. 다항식환은 연속함수에 한해서 부분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다항식을 빼도 여전히 다항식이죠. 두 다항식을 곱해도 여전히 다항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부분한이 되는 거죠. 예. 예. 다음 다항식이기 때문에 연속인 거죠, 맞죠? 이 때문에 연속이다. 그러니까 닫혀 있다는 거죠, 맞죠? 예. 리마크인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환 아래 부분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덧셈에 대해서는 부분군이잖아요. 따라서 군론과 똑같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 0R은 마찬가지로 S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입니다. 예. 그렇지만 곱셈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D 대각 원소들만 나열한 거잖아요. n,n이에요. 이거는 두 개의 정수 안의 곱집합에서 생각했을 때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say a, a, b, b를 가지고 와서 뭐 하면 뺄셈을 하면 이렇게 뺄셈이 되겠죠. 이것도 여전히 D 안에 있죠. 뿐만 아니라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AB, AB라서 여전히 이것도 뭐예요? D 안에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부분한이죠, 맞죠? 그런데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예요? 0,0이 D에 들어있으니까 덧셈에 대해서는 됐어요. 그런데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으로 생각하면 즉 n,n에다가 1,1을 곱해보면 n,n이 돼서 소위 말해서 1,1이 뭐가 되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에요. 맞죠?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D 안에 있어서 항등원이에요. 근데 이 항등원은 사실은 본래 있던 Z 이 곱집합의 항등원이기도 하죠. 근데 이건 맞는데 두 번째 예처럼요. S 한번 보시면 S 같은 경우에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이렇게 선택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A,0 곱하기 1,0을 하면 여전히 A,0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요 1,0은 R에서는 Z 곱집합 Z에서 있긴 하지만 항등원은 아니죠. 예, 그래서 단위원이 부분한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예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더라. 예, 다음으로 우리가 군에서 부분군을 얘기하고 정규 부분군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환에서 소위 말해서 상환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부분군보다 좀 더 강한 조건이었던 정규 부분군과 똑같이 부분환보다 좀 더 강한 조건으로서 필요로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디얼은 먼저 가환이 있을 때 일단 부분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임의의 뭐요?
A, B를 I에서 꺼내면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뭐에 대해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다음 조건이요. 임의의 뭐요? R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하여 그리고 A 안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와서 곱해보면 말해서 여전히 I 안에 있는 원소가 될 때 이때를 I를 R의 아이디얼이라고 합니다. 정규 부분군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얼은 보통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혹은 R은 이렇게요. 됐습니까? 예.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마치 요 상황하고 똑같죠. 우리가 n이 군지의 정규 부분군이다 이 말은 n이 일단은 부분군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임의의 g in g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된다? gng 인버스가 n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g는 뭐하고 상관없다? n하고 상관없는 임의의 원소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같은 요령으로 아이디얼 조건에서도 이 R에 있는 원소를 임의로 가지고 오는 이 부분이 아이디얼 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시 한 번 더 공집합이 아닌 상황에서 그렇죠. 공집합인 경우는 노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소위 말해서 뺄셈에 대해 닫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 덧셈군이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하면 부분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R은 뭐예요? I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이게 R이 I 안에 원소에 있으면 자동으로 이 조건이 뭐죠? 곱셈에 닫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미 R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여전히 닫혀 있으면 이때를 아이디얼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조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것을 핵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음 상황입니다. 이거요. I라는 걸 정수한의 부분 집합인데요. 뭐냐면 4와 6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아이디얼이랍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4m1 하고 뺄셈을 해봅니다. 그러면 명백히 4와 6의 결합이기 때문에 뭐예요? I 안의 원소죠. 같은 요령으로 임의의 정수의 원소에 대하여 R하고 곱하면 되니까 여전히 I 안의 원소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얼이죠. 예. 두 번째 거 어떤 부분 집합이냐면 다항식들이 있어요. n차 다항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n차 이하의 다항식들이죠. 그런데 상수항이 뭐예요? 짝수인 거예요. 이거는 다항식환 전체에서 아이디얼이래요. 2번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런 얘기인 거죠. AI, XI 하고 BI, XJ가 있었어요. 그러면 뺄셈을 하면 AI, BI, XI예요.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0이라고 둡니다. 개수가 0인 경우는. 그랬을 때 보시면 A0, B0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2의 배수잖아요. 그러므로 뭐다? A0 빼기 B0. 다시 말하자면 상수항은 여전히 2의 배수인 거죠. 그러므로 뺄셈에 대해 닫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임의의 정수개수 다항식 환에서 R을 갖고 와가지고 곱해보면 이거인데
다시 한 번 더. A0가 2의 배수였어요. 그러면 R 곱하기 A0도 여전히 2의 배수예요. 따라서 뭐다? 바로 요 J는 정수환에서 뭐다? 아이디얼이에요. 그렇죠? 예. 다음은 아이디얼이 아닌 예입니다. 부분하는 되지만 부분하는 되는 거 앞에서 봤었죠. 부분하는 되지만 아이디얼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있으면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왜? 정수 두 개를 곱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부분하는 되는데 그렇지만 R이 2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3을 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 3R을 해보시면 2분의 3이잖아요. 아이디얼 조건에 따르면 이게 어디 들어가야 돼요? 정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정수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뭐다? 이 Z는 Q에서 아이디얼이 보통 아니다 그러면 기호를 이렇게 사선으로 긋습니다. 예, 다음 아이디얼은요 단원군하고 사실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I가 R의 아이디얼이에요. 그리고 이 I랑 단원군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I는 전체 다래요. 그러니까 조건으로부터 하나 꺼집어내겠습니다. 이렇게요.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다? U의 인버스, 다시 말하자면 U분의 1이 어디 있다? R 안에 있겠죠. 그러면 U의 인버스 곱하기 U는 이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I에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얘가 I에 들어가야 되죠. 다시 말하자면 1이 어디 들어가야 돼요? I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임의의 R and R에 대해서 R 곱하기 1은 뭐예요? I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R 곱하기 1은 R이잖아요. 곱셈에 대한 단위원이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R은 I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I는 R의 부분집합이니까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아이디얼은 단원군하고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예, 다음 이번 아주 특이한 예인데요.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를 아이디얼로 이렇게 말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QX는 다시 한 번 더 다항식들인데요. A0부터 A1X, ANX예요. such that AI들이 유리계수. 그러니까 유리수 계수인 다항식환이죠. 요거 안에 I가 있었어요. 뭘로? 아이디얼로요. 그러면 이 I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어떤 fx에 뭘로? fx에다가 뭘 곱한 형태로 I를 쓸 수 있대요.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를 아이디얼로 다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I가 0이었어요. 그러니까 0다항식이었어요. 그러면 fx를 0다항식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된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C가 I인데 C가 0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앞에서도 봤듯이 C의 인버스 곱하기 C는 1인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I에 있어요. 그러면 1이 I에 있어요. 그러면 I는 QX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스텝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I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다항식들 중에서 차수가 최소 1 이상인 거죠. 인 다항식을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논의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지금 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혹은 어떤 아이디얼이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fx를 그냥 1로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수가 1 이상인 최소인 다항식을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임의의 아이디얼 안에 있는 hx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게 최소라는 조건으로부터 차수가 hx의 차수는 fx의 차수보다는 작지 않아요. 그래서 hx를 한번 fx로 나뉘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시키는 목과 나머지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정리이기 때문에 말해서 제수는 뭐다? 나머지보다 차수가 더 큽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게 i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러면 요 곱해도 i에 들어가죠. 맞죠? 그리고 얘도 어때요? i에 들어가죠. 맞죠? 그러니까 따라서 뭐예요? 전부 i에 들어가니까 rx도 어디에 들어가요? i에 들어가죠. 맞죠? 근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면 rx의 차수는 fx의 차수보다 작잖아요. 근데 내가 차수가 최소인 걸 fx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모순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얘기는 rx가 선택되어질 수 있는 거는 0다항식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임의의 hx들은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fx에다가 뭐를 곱한 꼴이에요. 맞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죠. 나에게 주어진 아이디얼 i는 정확하게 어떤 fx의 배수 형태, 소위로 주어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앞에 예처럼 이렇게 fx의 몇 배를 한 것들로만 써지는 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 가지고 군과 비슷하게 R 안에 유한계의 원소가 있을 때 얘네 C1, C2, CM이라고 하면 얘네들의 소위 말하는 결합들로 이루어진 거, 이 CI를 기준으로 해서 R 안에 있는 것들을 아무거나 이렇게 갖고 와서 곱해서 더해요. 그럼 이것도 아이디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써지는 거는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i는 C1, C2, CM으로 쓰거나 혹은 C1, C2, CM으로 씁니다. 예. 이걸 말로 표현할 때는 뭘로 생성되는? CI들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얼인 걸 확인하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두 개의 원소의 뺄셈을 해보면 명확하게 I의 원소고요. 곱하기 한번 볼까요? 임의의 R인데 R에 대해서요. R하고 시그마 RI, CI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RI 였죠? CI가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써보면 R의 RI의 CI예요. 이건 여전히 R의 원소는 맞잖아요. 따라서 얘는 I의 원소죠. 다시 말하자면 뺄셈과 임의의 R의 원소에 대해서 곱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얘는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기호를 써놔놓은 거는 그러니까 이건 거죠. 이 기호의 뜻은 뭐냐? 소위 말해서 2 곱하기 n 꼴이에요. n in the z요.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이거는 2의 배수들의 집합이죠. 이게 2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거, 요거요. x-1은 아이디얼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기호가 이런 뜻입니다. x-1 곱하기 어떤 다항식이에요. 그 다항식은 유리계수 다항식이죠. 예, 이것도 아이디얼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죠. 2, x 이거를 정수계수 다항식 환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건 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얘는 2 곱하기 어떤 다항식 더하기 gx 곱하기 x예요. fx, gx는
정수계수예요. 그러면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원소들의 여기는 몇 차 이상? 1차 이상인 거죠. 여기에는 임의의 차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조심할 거는 상수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수가 뭐다? 뭐가 된다고요? 2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는 아이디얼은 알고 봤더니만 원소나이법으로 쓰면 맨 앞에 있는 상수항이 뭐가 되는 2의 배수인 걸로 써지는 거랍니다. 예. 이름 붙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이디얼이 C1부터 CM까지 생성됐는데 사실은 얘네 생성원들이 마치 벡터 공간에서처럼 1차 종속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기호는 C1부터 CM 중에서 최소일 때가 의미가 있겠죠. 바로 그 최소일 때는 뭐일 때? 정확히 뭘로? 한 개로 생성될 때. 그때는 이름을 다시 붙이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아이디얼이 임의의 R 안에 있는 아이디얼이 하나로 생성이 되면 그때를 주 아이디얼 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아이디얼의 덧셈, 곱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두 개의 아이디얼이 있으면요, 두 아이디얼을 더합니다. 딴 게 아니라 각각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진짜 더하기 연산을 하면 여전히 이것도 아이디얼입니다.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두 개의 아이디얼에 대하여 곱해도 여전히 아이디얼입니다. 마치 정규 부분군하고 부분군을 곱하면 뭐죠? 부분군이 됐었죠, 맞죠? 그것처럼 아이디얼 두 개를 곱해도 그러합니다. 이때 다시 한 번 더 기호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갖고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두 개를 곱한다는 뜻은 이렇게 하나만 곱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의 유한번을 곱해서 더하는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IK는 I고 JK는 J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이디얼입니다. 실제로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해 요거 후자예요. 임의의 R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R의 I1, J1 단 두 개만 쓰겠습니다. I2, J2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분배 법칙하고 결합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쓰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I가 뭐디? I 안의 원소니까 이미 R 안의 원소에 대해서 얘는 I의 원소고요. 이미 J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I의 원소죠. 따라서 얘는 I 곱하기 J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 안에서요. 6의 배수하고 14의 배수면요. 이 설말해서 두 개 아이디어를 곱하면요. 이렇게 6과 14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84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써보는 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의미 있는 거는 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를 더하는 건데요. 요것과 요거를 더하는 아이디얼이요. 요거는 정확히 2가 된답니다. 집합적으로 I 더하기 J는 6의 배수, 14의 배수의 합이죠. 맞죠?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를 6의 M 더하기 14의 N은 어떻게 쓰냐면 2배의 3M 더하기 7N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인고 하니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전부 다 뭐의 배수? 2의 배수죠. 따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I 더하기 J는 몽땅 다 2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2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에 포함되죠. 맞죠? 역으로 내가 알고 있기를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해서 혹은 그냥 셈을 해보면 이 파트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게 1이잖아요. 맞죠?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고 하니 요게 1이 되도록 할 수 있으니까 요 파트가 2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I 더하기 J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뭐다고? 2로 생성되는 모든 아이디얼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I 더하기 J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를 가지고 뭔 연산을 해요? 뺄셈, 그 다음에 뭐 덧셈, 그 다음에 뭐 곱셈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배수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포함 관계에 있기 때문에 I 더하기 J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유클리드 호재법을 아이디얼 버전으로 새로 쓴 것입니다. 예, 이 명제는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아이디얼의 더하기와 곱하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아이디얼의 교집합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설정된 겁니다. 이때 대전제로 단위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단위원이 있는 가환안에 대해서 이게 된대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의 교집합은 뭐가 되느냐? 전체 두 개를 곱한 거에 포함된답니다. 반대 포함 관계는 아무 조건 없이도 성립하는데 그거는 탐구 문제를 푸는 차시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이렇게요. 1이 R 안에 있습니다. 맞죠? 단위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1이 R 안에 있는데 I 더하기 J라고 했으니 1이 I하고 J로 써진다는 거죠. 어떤 I in the I, J in the J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교집합 안에 있는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K에 대해서 이 K는 곱셈에 대한 단위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KI 더하기 KJ가 되는 거죠. K가 지금 I와 J의 교집합 안에 있을 테니까요. 이건 J 안에 있는 게 맞죠. 그다음에 이거는 I 안에 있죠. 마찬가지로 역할을 바꿔서 얘는 어디에 있어요? I 안에 있죠. 얘는 어디에 있어요? J 안에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가환한이기 때문에요. 역할 바꾸기를 해도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IJ 곱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예.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부분한 아이디얼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부분군이나 정규 부분군하고 유사한 상황인데 지금은 덧셈 연산 외에도 곱셈 연산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비교해 보는 건 좋지만 지금 상황에 맞도록 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부분한이나 아이디얼 예제와 특징들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아이디얼 중에서도 뭘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을 주 아이디얼 환이라고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정규 부분군 개념 이후에 나오게 되는 상군에 대한 것에 대응되는 상환의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실제로 그 상환이 가지고 있는 이제 환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원소 나열법을 써보는 일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